강릉 여행, 아직도 바다만 보고 가시나요? 넓은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부터 강릉 여행의 필수 코스, 강릉 중앙시장의 주차 정보와 맛집 정보, 바다 바로 앞에서 즐기는 선크루즈 호텔의 인피니티 풀과 전용 비치, 정동진 해수욕장과 모래시계 공원, 여기에 온천과 아쿠아파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도 추천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강릉 맛집과 감성 가득한 하슬라 아트월드, 아기자기한 소품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감자 유원지까지 먹고 보고 쉬고 즐기는 강릉 여행 베스트 10,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시고요. 영상 속 장소 정보들은 모두 설명란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강릉 여행 코스는 2박 3일 코스고요.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장소는 예쁜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346 커피 스토리입니다. 네이버 리뷰가 17,00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5,5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층 매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빵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아기자기한 케이크들도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카페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뷰는 2층이 가장 좋았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가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내내 좋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이틀 내내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카페 바로 앞에는 야외 테이블과 해수욕장이 연결돼서 날씨가 좋은 날에 오신다면 해수욕도 가능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너무 아쉬웠는데 파도가 너무 멋있고 날씨가 24도로 굉장히 선선해서 바다를 즐기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오후 12시에 중앙시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차로 20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요즘 중앙시장에서 가장 핫한 강릉 길감자는 30분 정도 웨이팅하고 구매를 할 수 있었고요. 가격은 3,000원대로 정말 착한데 겉바속촉 너무 맛있고 원하는 소스를 고를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음식이었습니다. 중앙시장에는 길감자 말고도 다양한 맛집들이 있는데요. 중앙시장의 유명한 맛집들은 제가 설명란에 모두 정리해 드렸고요. 대부분의 맛집들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웨이팅을 하셔야 구매가 가능하고 중앙시장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차장 두 곳도 주말에 주차를 하려면 두세 바퀴를 돌아야 겨우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줄이 조금 짧았던 왕만두와 김치말이 삼겹살을 포장해서 먹어봤습니다. 아주 매콤했던 김치만두와 야채가 가득 들어있던 고기만두 정말 맛있었고요. 20분 정도 웨이팅을 했던 김치 삼겹살 말이도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중앙시장 지하로 가시면 간단하게 포장된 회 종류와 크랩 종류를 구매할 수 있는 어시장이 있는데요.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게 소포장되어 있는 다양한 회를 판매하고 있어서 3가지 종류의 회를 포장해서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선택한 숙소는 선크루즈 호텔인데요. 호텔 어디서나 멋진 바다 전망을 보실 수 있고요. 2개의 대형 배 모양을 호텔로 만들어서 연결한 특색 있는 호텔입니다. 네이버 평점 4.3점, 리뷰가 1만 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고요. 제가 예약한 숙소는 콘도형 디럭스 트윈룸이었고요. 하프 오션뷰의 수영장과 공원까지 볼 수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룸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1박 2일 동안 호텔에서만 있어도 즐길 거리가 아주 많은 곳인데요. 뒤에서 한 곳 한 곳 소개해 드릴게요. 룸에는 화장대와 드라이기, 대형 TV가 있고요. 4시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은 아주 넓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넉넉한 수건과 샴푸, 린스, 핸드워시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주방에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조리 도구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라면 먹을 때 말고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중앙시장에서 사온 음식들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호텔 구경을 나섰습니다. 호텔에서 운영하는 3곳의 레스토랑과 카페는 투스켓 할인이 가능했고요.
호텔 투숙객들은 요트나 파라세일링, 수영장을 할인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곳의 수영장 중 유일하게 오픈했던 인피니티 풀에 가봤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넓은 수영장이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곳인데 제가 투숙하는 이틀 동안은 태풍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했고요. 마지막 날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샤워실이 없어서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수영장에는 샤워실이 없고 사우나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실 거면 꼭 투숙하는 중에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수영장 옆에는 대형 편의점도 있었고요.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가는 길에 기프트숍과 전망대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태풍 때문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이곳에서 아주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조식당과 스카이 라운지 카페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크루즈 호텔 로비 옆에는 베이커리 카페도 있었고요. 베이커리 옆에는 썬비치 호텔로 연결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영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브릿지 끝쪽에는 멋진 배 모양 호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썬비치 호텔에는 바다를 보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의 헬스장도 있었고요.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시면 비치 크루즈 호텔로 연결이 됩니다. 로비 앞쪽에는 호텔 전용 비치가 아주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이곳에도 CU 편의점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비치 크루즈 호텔 로비 모습인데요. 로비가 아주 넓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브릿지를 이동하거나 비치크루즈 호텔로 들어갈 때는 룸키로 태그를 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호텔 앞 전용 비치에는 요트 탑승장과 호텔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연결이 되고요. 기차로 이동하셔서 정동진 역에 내리셨다면 택시를 타고 비치크루즈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서 썬비치 호텔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호텔에서 운영하는 비치 의자는 하루 3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비치 바로 옆쪽에는 바다 부채길로 연결이 됩니다. 바다를 보며 투명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비치길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됐던 곳인데 태풍이 너무 심해서 입장이 제한되어 있었고요. 날씨가 좋을 때 다시 와서 꼭 이용해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첫날 저녁은 중식 맛집 정동 짬뽕에서 먹었고요. 네이버 리뷰가 3,800건 이상 등록되어 있는 곳인데 식탁보가 폭신할 정도로 깔려있는 인증된 맛집이었습니다. 탕수육과 짜장면, 잡채밥 모두 맛있었는데 전통적인 옛날 짜장면 맛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셔서 가볍게 식사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곳입니다. 저녁에 보는 호텔 야경도 정말 멋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았다면 조각공원까지 모두 보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저희는 실내에서 놀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예약하실 수 있고 투숙객은 할인도 가능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요트를 꼭 타봤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노래방에서 첫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바다가 환하게 보이는 조식당 소개해 드릴게요. 호텔 투숙객은 할인이 돼서 대인 26,500원에 즐기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한식과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음식은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케이크와 과일 종류가 너무 없어서 디저트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되어 있는 음식들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아침 조식 타임이 끝나면 이곳에서 점심과 저녁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단품이 2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조식당은 할인이 돼서 가성비가 좋은 편인데 점심 저녁은 외부에서 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정상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 카페인데요. 이 카페는 강릉의 어떤 곳과 비교해도 바다 전망이 가장 멋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하는 곳인데요. 카페가 360도로 회전을 해서 한 곳에 앉아 있어도 다양한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료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지고요. 디저트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바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둘째 날 태풍으로 인피니티 풀에 입장을 할 수가 없어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온천 겸 워터파크를 방문했는데요. 탑스텐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진온천 앤 아쿠아파크입니다. 네이버 리뷰가 1,80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온천 이용료는 14,400원, 아쿠아파크 대인 입장료는 27,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워터파크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바람을 넣는 곳과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간식 코너가 있었고요. 편의점처럼 음식을 구매해서 직접 조리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구명조끼만 이용이 가능하고 튜브 사용은 금지되고 있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풀입니다. 이곳은 미네랄 온천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 물의 수동약 냄새도 나지 않고 물이 깨끗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수영장도 아주 넓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비치 의자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호텔 지하에는 대형 오락실도 있었는데요. 신기한 VR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즐기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녁은 고기와 해산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동가로 선택을 했는데요. 네이버 리뷰가 3,80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돌판 삼합 세트는 2인에 58,000원으로 가성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산물을 먹지 않는 아이들과 가도 시킬 메뉴가 아주 많아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식당이에요. (3일차) 아침은 체크아웃을 하고 조각공원을 관람했는데요. 선크루즈 호텔을 이용하시는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0-4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며 둘러보기 아주 좋은 코스였고요. 조각공원의 조각들은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몇 가지 아주 예쁜 포토존이 있어서 이것도 꼭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아주 예뻤던 첫 번째 포토존인데요. 여기서 보는 바다 풍경도 정말 멋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너무 아찔했던 천국의 계단도 있고요. 천국의 계단 오른쪽으로는 바다 부채길을 볼 수 있는 투명 전망대도 있습니다. 올라오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내려가서 보는 전망이 정말 멋있어서 꼭 둘러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이곳은 투명 전망대인데요. 아래가 유리로 뚫려 있어서 걸어가는 동안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1인 이상은 올라가지 말라는 위험 문구가 더 무서웠던 곳입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멋있으니까 꼭 한 번씩 내려가 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행운의 동전 던지기는 로또 1등 당첨에 꼬리를 시키면서 기분 좋게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점심 장소는 한식 맛집 해돋이 식당입니다. 네이버 별점 4.55, 리뷰가 33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두툼해서 더 맛있었던 돈가스와 바삭 구워진 생선구이, 순두부까지 모두 맛있었던 곳입니다. 한식 식사가 그리우신 분들은 꼭 저장해 놓고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식당 바로 맞은편에는 모래시계 공원과 정동진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네이버 평점 4.6점, 리뷰가 1,30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기차 박물관에는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우체통도 있었습니다. 정동진 바다는 볼 때마다 너무 예뻤는데 발만 담그고 가야 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정동진 바닷가에서 차로 10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하즐라 아트월드입니다. 네이버 리뷰가 13,00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권은 성인 22,000원, 일반권은 성인 17,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오전에 갔을 때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오후 3시쯤 방문하니까 대부분 관람객들이 빠지고 난 후라 여유롭게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과 예쁜 포토존이 많아서 강릉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사람이 많고 번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오후 2시, 3시쯤 방문하시는 거 추천할게요. 야외에도 예쁜 포토존과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3시간 정도 코스를 잡고 오시는 거 추천할게요. 이곳은 피노키오 박물관인데 조금은 괴기한 느낌이 들었던 곳입니다. 이 포토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2시간 정도 웨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30분 정도 웨이팅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관람 후 야외로 나오시면 멋진 바다를 볼 수 있는 카페와 30분 정도 돌아보기 좋은 공원 코스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름에 방문해서 너무 더워서 공원을 짧게만 돌아봤는데 날씨 좋은 봄에 방문했을 때는 이 공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낼 정도로 아주 예뻤던 공원입니다. (2박 3일) 강릉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감자를 컨셉으로 한 아기자기한 소품을 볼 수 있고 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 감자 유원지입니다. 네이버 리뷰가 3,40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주차는 주변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감자를 주제로 한 세계관이 정말 재밌었던 곳인데요. 감자가 아닌 채소를 처벌하는 고구마 화형식도 너무 귀여웠어요. 강릉 소품샵으로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원하는 소품들을 골라서 나만의 감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재밌었어요. 2층 음식점은 대부분 2인이나 3인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기대를 하고 갔던 메밀김밥은 먹기에 조금 뻑뻑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 속에 나오는 감자 스프와 카레 우동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상 속 장소 정보들은 모두 설명란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더 많은 여행지 정보는 제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꾹꾹!